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윤희에게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원래 그러니까 2019년 부산영화제 개막작이었죠. 이 영화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작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두 나라 관계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걸 떠나서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저는 그것이었습니다. 영화가 5분의 4를 넘을 때까지 굉장히 잔잔합니다. 제가 숱한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까지 잔잔한, 그렇게 잔잔하다는 말은 큰 사건이 없이 조용히 전개되는 그런 영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화 속 인물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영화는 거의 두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두 명의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한 명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윤희라는 인물입니다. 김희애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그녀는 이혼을 하고 세봄이라는 고3인 학생, 여학생과 같이 둘이 살아갑니다. 가끔 남편이 찾아오지만 부인은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남편이 폭력적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윤희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저 반대편에 있는 일본 오타루에 살고 있는 준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후 준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에 왔고 지금은 고모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여성이 주인공인데 두 여성 모두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2인 가족입니다. 윤희는 여성 딸과 살고 있고 준은 고모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윤희는 어떤 사건보다 오히려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얽힌 잔잔한 이야기, 두 사람도 크게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준 마찬가지입니다. 준은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고모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남자도 만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휩싸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 분위기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쓸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영화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두 사람의 삶을 쓸쓸하게 그린 영화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버립니다. 결국 영화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마지막 반전 속에서 밝혀질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두 사람이 이복 자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그나마 활력이 되는 요소는 세봄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봄은 고3이지만은 엄마와 다르게 나름대로 좀 활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준이 보낸 편지를 그녀가 받고 엄마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웁니다. 오히려 고3인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그녀는 피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을 찍습니다. 어머니가 선물로 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도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인화하는 곳이 삼촌입니다. 그 삼촌은 어머니의 오빠죠.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에게 어떤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윤희와 대조적인 저 삶을 살아가는 세봄은 어떤 캐릭터일까? 그러니까 영화 속에 윤희의 쓸쓸함을 더 대조하기 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세봄을 등장시킨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은 윤희의 고교 시절 역시 저렇게
사진을 찍고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삶을 당차게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세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는 아마 후자 쪽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결국은 윤희가 세범이 입시의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 곳은 준이 살고 있는 오타루입니다.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이겠죠. 오타루의 겨울은 폭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모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언제쯤 저 눈이 그치려는.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치우는 겁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있고 나머지는 그 길 옆으로 눈을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치웁니다. 그 많은 눈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독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를 노골적으로 오마주합니다. 준을 처음 소개할 때 준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장면입니다. 러브레터 기억나십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삼주기였죠.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내립니다. 비석 앞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은 결국 러브레터의 첫 장면과 미묘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준이 계속 윤희에게 편지를 씁니다. 러브레터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매개체가 된 게 편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영화는 겨울, 눈, 편지 이런 아우라를 통해서 러브레터를 노골적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마지막에 만나게 되죠. 만나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명 오타루의 유명한 그 시내 중심가에 강이 흘러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딸이 아이디어를 써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합니다.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자신들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영화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류 영화에서 우리가 볼 때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볼거리 정도였습니다. 쌍화점에서 기이한 사랑의 형태로서 동성애를 다루었죠. 그렇지만 결국 동성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영화 속에서는 극중 역할을 하면 조인성과 송지효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 같은 경우도 주류 영화에서 다루었지만은 다른 패턴의 사랑으로서 동성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성애를 주류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다룬 영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영화 진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송일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커밍아웃을 한 감독이고 그는 끊임없이 동성애를 다룹니다. 이가 다루는 방식은 멜로드라마적 코드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막는 거대한 장치로서 동성애를 그리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너무나 당연한 사랑인데 이성애와 똑같은 사랑인데 그들을 막아서는 벽으로서 계급 문제, 학교 문제, 군대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송일 감독의 동성애는 굉장히 특이한 동성애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런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후회하지 않아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계급적인 벽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역시 커밍아웃을 한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동성애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해피엔딩적 상상으로 다룹니다.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같은 영화를 보면은 현실의 벽을 다루면서도 그 상황은 굉장히 유쾌하게 다룹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영화적 장치로서 해피엔딩으로 그려버립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다르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동성애가 이렇게 또 다르게 그려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윤희에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서 감옥 속에 가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성애는 거대한 벽이구나 하는 현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갑니다.
타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애자로서 못 살아가는 그들의 상처를 계속적으로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사랑했다는 것들을 안고 같이 기억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눈이 내린 그 옷다루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로서 동성애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동성애는 굉장히 별난, 이상한, 기이한 형태가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 스펙타클 속에서 갈등을 보여주고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끄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패턴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게 하고 마지막에 그들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가 윤희에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서 아마 올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택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어떤 미학 그리고 더불어서 영화에 그려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